임기 전반기처럼 후반기를 보낸다면 윤 대통령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우려가 크다라고 이기용 대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괴한 인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극우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을 잇따라 기용하고 있습니다. 이준숙 방통위원장 5.18 폄훼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논쟁적 사안이니까 답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청문회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 외에도 청문회에서 나타난 것은 빵진숙이 그리고 빵보다는 와인을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만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이런 극우적 인사들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기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총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나, 공산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그럼 이런 이상한 인사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기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제대로 된 국정은 별 자신이 없고 강경 극우주의자들의 지지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총선 실패 후에 야당과 협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협치는커녕 오히려 그 협치의 밥상을 걷어차고 더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뭐 내 맘대로 한다. 이거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왕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극우 유튜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듣고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문수 이런 사람들은 보수권 내에서도 극우주의자로 이렇게 치부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을 기용한다는 것은 이제 뭐 야당 쳐다보지도 않고 또 여당 내의 합리적 보수주의자도 쳐다보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맘대로 한다. 내 맘대로 막 갈 거야. 하는 그런 의중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임명을 하자마자 곧바로 정말 몇 시간 만에 정광석화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야6당이 곧바로 이준숙 탄핵에 들어갔죠. 탄핵 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오늘 오후에 이제 이게 표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이런 사람들은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 직전에 사퇴를 해서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진숙은 뭐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좀 버티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 일단 오늘 탄핵안 의결, 오늘 오후에 탄핵안 의결을 민주당 등 야당이 시도를 한다 그러는데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돼도 중요한 게 월급이잖아요. 이진숙 위원장 월급은 받은다 그럽니다. 예. 하여튼 이 위원장이 이진숙이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전임자들처럼 사퇴로 야당의 뒤통수를 칠 것이냐 이건 아직 모릅니다. 하도 예상이 안 되는 정권이니까 이게 뭐 예상하고 분석하고 평론하고 뭐 평가하고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평론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평론하는 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맞는 게 왜냐 예상대로 하지를 않아요. 윤석열 정권은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이제까지 쭉 해왔던 것들을 분석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는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역대 정권과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러니까 뭐 이진숙이가 버티기에 들어갈 거야 아니면 아니야 이전처럼 사퇴할 거야 이런 예상 자체가 웃기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예상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첫날 곧바로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숙제 다 끝내버렸어요. MBC 장악을 위한 박문진, 이사진 선임 다 마무리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버티기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숙제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윤이 버릴 수도 있어. 너는 내가 시킨 일 이거 했으니까 너 원포인트 인사했거든. 이어달리기야. 그러니까 넌 중간 주자였으니까 그만둬. 그럼 또 그만둬야죠. 그러면 또 바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상이 안 돼. 전혀.
근데 이제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EBS 이사 선임 건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은 완전히 극우에다가 반노동적 발언을 수도 없이 해온 사람이잖아요. 문 대통령을 향해서 막 김일성주의자다 뭐 이런 말은 뭐 그렇다 치고, 하이트 진로 그 화물 노동자 그 파업 때 그랬어요. 노동자들이 손배소를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을 거의 돈으로 피를 말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노동부 장관에 기용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노동자들은 다 가정 파탄이 돼야 됩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모두 다 이치에 안 맞는 겁니까? 그들도 해야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연히 헌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 이 노동자들은 손배소를 잘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가정을 파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노동부 장관으로 한다는 게 참. 하긴 뭐 이 정권은 반대로 가면 반대로 가면 장관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기상천외하고 천인공노할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권 내부에서도 좀 당황스럽다는 반응은 나오고 있죠. 말 그대로 언제적 인사냐, 참신성 자체가 없다. 좀 더 새로운 인물로 그렇게 기용을 했다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사실은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전체적인 뭐 여야를 막론하고 노동계는 물론이고 이런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네,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바보니까. 그리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의 그것만 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예상했을 겁니다. 저는 완전히 바보는 아니거든. 예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든 말든 내게 자신이 지금 레임덕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를 구출해 줄 자는 누구냐? 강경 극우 보수주의자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결집을 노린 그런 인사라고 봐야 합니다. 중도층은 이미 포기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합리적 보수 역시 윤석열로부터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극우주의자들이라도 모아서 호위무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매우 영리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예,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인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그 지지율 보면 한국갤럽이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갤럽 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뭐 지지율이 올라갔다, 국정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안 돼요. 대구 경북을 봐봐야 돼요. 대구 경북, 그리고 노인층을 봐야 돼요. 근데 대구 경북에서 9%가 빠져버렸어.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들, 70세 이상 노인들도 6%가 빠졌습니다. 이걸 봐야 돼. 그러면 대구 경북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게 윤석열인데 여기에서 끊임없이 빠지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은 마음이 급해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짓을 해서라도, 완전히 난 미친 짓,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극우주의자들이라도 나를 지키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까요? 나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인재가 없어요. 주위에 인재가 없다는 겁니다. 예? 윤 대통령이 아무리 탕평 인사를 하고 쓸만한 인재를 쓰려고 해도 안 한다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이라든가 뭘 했다가는 영원히 좋은 글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켜줘도 안 해. 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간 사람들만 자꾸 기용하고 극우주의자만 고용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봐봐요. 런종섭이라고 그러고 뭐 하는데 이 사람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나름 군인으로서 올곧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한번 하면서 완전히 이전의 모든 것들까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정말 내가 이러려고 장관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전화해서 압박하고
대통령이 누구 말 듣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맨날 장관들 앞에 놔두고 1시간 몇 시간씩 혼자 이야기 다 하고 아무 정책도 장관 자신이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재풀이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이전에 계속 이준석, 김문수 지명하기 전에도 인사청문회 좀 있었잖아요. 뭐 누굽니까?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또 금융위원장이라든가 또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인사청문회 있었는데 봐보세요. 거기서 다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부 장관을 시키는데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시켜. 저출산 부위원장을 시키는데 저출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시켜. 금융위원장도 그 안에서 기재부 사람 막 시켜. 뭐 거기는 뭐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추진력 있는 인물이 필요해서 했다라고 대통령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발탁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은 총선 패배 후에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쇄신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 통합과는 전혀 먼 인사를 하면서 국정을 완전히 장악해 보겠다는 것인데 국민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맘대로 막 할 거야. 막 하긴 해도 참 사람이 없어서 막 하는 심경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마음은 아프겠죠. 그렇지만 누구도 장관, 차관 안 하려고 하니까 용산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전부 다 차관으로 다 꽂았잖아요, 지금. 그 8명을 용산 사람 데려다가 다 꽂았습니다. 대변인은 통일부 차관에 꽂고. 이게 나랍니까, 이게? 완전 동네 개빵도 이렇게 하면 욕먹어요. 다 상 거덕 차버려. 그런데 윤석열은 인사를 지금 개판으로 하고 있다. 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것도 있고 또 아니 쓰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 서로 안 가려고 해. 이러다 보니까 요즘 보수 신문들이 아주 참 마음이 많이 아픈가 봐요. 마음이 많이 아파.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에 윤석열을 거의 개차반을 만들어 버렸대. 이기홍 대기자가 칼럼 제목이 그래. 발밑 얼음 다 녹는 걸 모른 채 땡땡땡 윤 대통령의 3가지 착각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측근들은 비록 지금 지지율이 낮지만 지금까지 기조대로 열심히 하면 임기 후반기를 무사히 마치고 퇴임 후에는 높이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착각이다. 임기 전반기처럼 후반기를 보낸다면 윤 대통령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우려가 크다라고 이기용 대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경남 의령의 지인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의혹 부분을 소개를 합니다. 평생 보수 골수로 지낸 노인들이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가 있대요. 윤석열은 그렇게 술만 먹은다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난 범죄자 이재명도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어. 그랬답니다. 그만큼 이제 윤석열로부터 대구 어르신들도 다 떠나고 있다. 다 떠난 건 아니겠죠. 9% 빠졌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수 주류에서 윤석열은 이미 버림을 받은 것이다. 라고 여기 칼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말뚝을 박아버린 것은 무모한 단순화. 고집과 다름없다. 윤 정권의 또 하나의 착각은 국민은 쉽게 설득당하는 상대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라고 썼습니다. 시중에서 도는 표현은 국민이 바보냐라는 것이다. 이기용 대기자가 이런 칼럼을 썼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백척간두 녹아가는 유빙 위에 서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 동아일보니까 윤 대통령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임기 정반대로 하면 된다. 전반기 정반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 이야기도 좀 듣고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가까이 하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중의를 모으면 된다라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대기자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갈 텐데 그 휴가에서 전반기에 참담한 실패 원인을 냉철히 들여다보고 대전환의 구상을 다듬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거듭나는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휴가 가서 놀지 말고 술이나 빨고 있지 말고 국정 대전환의 구상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동아일보 대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듣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많은 조언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지금 해와서 국정 전반기가 거의 이제 곧 마무리가 됩니다. 3개월 후면 이제 전반기가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에? 민주당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조목조목 따져서 임기 단축시켜드려야 된다. 임기 단축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좋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